예, 안녕하세요. 이사입니다. 노래 한 곡 해야 되는데 지금 감기 때문에 코가 맹맹해서 뭐 노래고 춤이고 이런 건 좀 거시기고요. 어제 이제 제가 채팅방에서 면접 관련된 거 좀 몇 가지를 얘기했죠. 그거랑 관련된 형태로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크게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면접을 우리는 면접이 대화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만들어진 사고 체계인데 워낙 그 시험 문제 푸는 거에 그냥 집중돼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든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질문이 있으면 답을 해야 된다 이 구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된 것에 대응되는 어떤 답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구조가 짜여져 있죠. 뭐 실제 이제 면접 문제에 나오는 질문들도 보면은 그냥 뭐 일질문 일답변 구조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정형화된 틀들이죠 일종의 뭐 자기소개를 해봐라. 우리 학과에 왜 지원했니? 뭐 이런 것들.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었구나. 느낀 점이 뭐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그런 질문들은 이제 빤한 질문이죠. 형식적이고. 보통 이제 뭐 예상 질문 이런 거 많이 찾는데 근데 이제 작년에 나온 거나 재작년에 나온 거나 일반 면접은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티 봤자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 질문을 무더기로 뽑아서 그냥 달달달달 암기한다 그래가지고 뭐가 확 달라질 것이냐. 글쎄요. 내가 하는 답변이나 남들이 하는 답변이나 뭐 별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어떤 나의 개성을 보여준다면 좀 차이가 나겠지만 그러하지 않다면은 진짜 시험 문제 풀듯이 답변한다 그러면 뭐 별반 차이 안 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면접은 대화다. 이걸 좀 포인트로 잡고 싶어요. 면접을 단편적 질문의 집합체 이렇게 보지 말고 일종의 대화라는 형태로 실제로도 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단편적 질문이었는데도 거기서 갑자기 그냥 면접관이 새로운 질문을 던져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정해져 있는 추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즉흥적인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뭐가 일어나는 거죠? 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단편적 질문들은 일종의 거의 사실 확인 여부 그런 질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대화를 통해서 그 면접관은 그 면접 대상자의 어떤 뭐라 그럴까 사고 체계 이런 걸 갖다 볼 수가 있거든요. 말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 사고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쉽사리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서도 엄청난 평가가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 대화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러니까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의 전반적인 틀 내에서 그 나의 답변이 앞뒤에 모순이 생기면 이제 탈탈탈탈 털리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압박 면접에 많이 나오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잠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우리 밴드 게시판에도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국어는 어느 학원이 좋죠? 이렇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국어는 어느 학원이 좋지? 잘된 질문이에요, 못된 질문이에요. 예,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국어는 어느 학원이 좋냐 이렇게 질문했으면은 그 전에 이 전제가 붙어야 돼요. 왜냐면 나의 국어가 어떤 상황인지가 들어가야 이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생뚱맞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국어는 어느 학원이 좋죠? 이러면 답하는 사람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답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개는 어떻게 답하냐면은 우리 입에 많이 떠도는 학원을 그냥 답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1대1 저 문제 풀기 방식이에요. 그냥 A 저기 A라는 질문이 나왔어. 그럼 스몰 A야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착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제 마케팅에서는 이런 효과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우리 그 집단의 머릿속에다 일종의 프레임을 심어가지고 그냥 국어는 어느 학원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다 그쪽을 보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있긴 있지만 실제로 그거는 일종의 집단 내에서 어떤 본능적인 작용이고 일종의 이제 논리적인 작동이라고 보기 어렵죠. 실제로 국어는 어느 학원이 좋냐 이렇게 질문할 때는 나의 국어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다,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선호하는 학원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와줘야 돼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시한 답변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나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그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뭐 대표적인 뭐 단편적 질문들은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답변을 할 때는 기준점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선택해야 될 문제들 있죠. 그러니까 오프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어떤 거냐면 뭐 잘 가르치는 교사가 좋니 아니면은 인성이 좋은 교사가 좋니. 그러니까 혹은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습니까? 인성 좋은 교사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 이거는 이제 선택 구조죠. 그럼 이거를 답할 때 그냥 우리는 이 답하는 거에 급해놓으니까 일단 뭐 잘 가르치는 교사예요. 혹은 뭐 인성 좋은 교사 여기에 더 매몰되게 돼 있어요. 이건 원래 좀 나중에 좀 세세하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뭘 얘기해야 되냐면 교사라는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해버려야 돼. 교사는 무엇이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잘 가르치는 교사를 설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못 가르치는 교사, 아니 말 잘못 나왔어요. 인성 좋은 교사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그거 지금 요 케이스는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 구조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면접은 뭐죠? 대화예요. 고급스러운 대화거든요. 질문과 답변으로만 이루어지는 그 언어 체계가 아니라 고급스러운 대화예요. 대화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자, 대화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냐면은 대화는 상대방이 던진 질문도 언어거든요. 그 언어에 대한 나의 어떤 가치관 내지 평가를 투영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대화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방금 잘 가르치는 교사가 좋니? 아니면 인성 좋은 교사가 좋니? 자, 교사 기준을 한번 이렇게 설정해 볼까요? 그러니까 교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혹은 타인과 부대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정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말고 제가 생각하는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잘 가르치는 동시에 그 부대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신 거에 대한 저의 답변을 원한다면 저는 잘 가르치는 동시에 부대낄 줄도 아는 사람이 되고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뭐죠? 그 상대방 질문과 같은 차원이 아니라 한 차원 튀어오르는 상황에서 답하는 거예요. 오프에서도 얘기했지만 질문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질문자와 같은 눈에서 보면 안 돼요. 한 단계 위로 튀어오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질문자가 생각했던 어떤 기준보다 업그레이드된 기준을 먼저 제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되죠? 말문이 막혀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어거지 질문이 나오겠죠. 잘 가르치는 동시에 뭐 인성 좋은 교사여야 된다. 오케이. 그래도 그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고르란 말이야. 저저저 막 그럴 거라고요. 그럼 이때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이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학교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 그 답변을 하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우리 이제 학생부 종합에서 얘기하기에 뭐 학업 역량 학생부 종합의 어떤 평가 기준으로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 전공에 대해서 해박해야 된다 어쩐다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대학 그 전공에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대화 가능성. 자, 방금 교사라는 테마를 하나 가지고서 여기서 교사를 가지고 학교라는 테마를 가져올 수도 있고 가르침이란 무엇이냐는 테마를 가져올 수 있고 부대낌이란 사람의 인성은 무엇이냐라는 테마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대화가 일어나게 되고 면접관은 당연히 나를 어떻게 볼까요? 그치, 와, 얘 대화 되네 이럴 거라고요. 근데 그 지금 방금 이렇게 한 차원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어떤 기준 구조, 답변 구조 잡기 그 만들어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소에 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세칭 말하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하라. 그게 평소에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뭐 당일치기로 이거 연습한다고 답 나오는 거 아닙니다. 괜히 실망스러운 말을 해버린 것 같은데. 근데 꼭 그 시험이라는 건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면접도 시험이긴 시험이니까 시험이라는 건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남들이 못해서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가서 잘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잘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제가 먼저 요 질문 던져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책방에서도 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면접관이라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선택할까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선택할까요? 그렇죠. 이건 누구나 동의합니다. 진실, 참을 말하는 사람. 그래서 면접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라 그러죠?
진솔하게 얘기하라. 진실하고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이 문제점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거짓을 말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건 이제 사람의 넘어갈게요. 상대방이 이제 얘가 이제 거짓을 말하는 것다라는 느낌 들면 그 순간 뭐가 들어오죠? 압박이 들어옵니다. 압박 몇 번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죠? 그냥 탈탈탈탈 털려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면 돼요. 그런데 자 딜레마 상황이 있어요. 딜레마 상황. 이게 참 이거는 일부러 만들어낸 상황이기도 한데 뭐 가장 대표적인 딜레마가 이런 거겠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거. 그거야 뭐 자 만약에 이 질문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를 갖다가 뭐 할머니가 했다 그럴게요. 그럼 뭐 나의 기준에 따라서 난 아빠가 좋아, 나는 엄마가 좋아 이렇게 답하는 게 별 부담은 없어요. 하지만 질문자가 당사자인 아빠, 엄마 중에 누구라고 할게요. 이때는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부러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저기 우리에게 너 아빠 좋니 엄마 좋니 이렇게 이제 질문했다 그럴게요. 하고 이제 되죠. 왜냐면은 우리의 특징이 뭐죠? 남을 그러니까 내랑 이렇게 접하고 대화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내는 말, 그러니까 싫은 말을 그렇게 하고 싶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칭 말하는 선의 거짓말이라는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엄마보다는 아빠가 좋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아빠가 좋아 이런 분명히 엄마가 실망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엄마가 좋아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까요? 압박 질문이 또 들어오겠죠. 왜? 막 그러겠죠. 그래서 저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가족인데 엄마는 바깥에 나가서 일하면서 돈도 벌고 야근하면서 술도 마시고 들어오고 고생하는 게 눈에 밟혀요. 그래가면서 우리를 살리는 거 좀 이상한가요? 젠더는 저기 우리가 젠더의 역할을 갖다가 꼭 고정해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전업 아빠도 있습니다. 예? 막 그렇게 이제 얘기해서 엄마가 그래서 그냥 좋아요 그랬어요. 그럼 엄마 이제 역질문을 또 하겠죠. 아니 너는 네 눈에는 엄마가 돈 벌어오는 기계로 보이냐? 막 이러겠죠. 아 그거 아닌데.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질문 이게 어린 시절에 많이 받아진 질문이지만 참 답하기가 쉬운 질문이야 어려운 질문이야. 네, 어려운 질문이야. 근데 여기 한번 우리가 차원을 좀 튀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뭐 기준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다른 기준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저라면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거부터 먼저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인간이더라고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이 자유롭게 산다라는 것은 나의 뜻대로 막 이제 날개치면서 다니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남으로부터 내 날개짓을 방해받아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 선택 문제는 내가 지금 아빠가 좋다 할게요. 엄마는 이렇게 막 좋은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선택 문제인데 이게 말하기가 싫어요. 왜냐면은 저 상대방이 실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기분이 무지하게 나빠요. 왜냐면 이건 내가 이 아빠 지금은 아빠가 좋을지 모르지만 내일이면 또 엄마가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어제도 엄마가 좋았었거든요. 이건 상황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누구를 좋아한다 혹은 누구를 싫어한다 이건 고정적인 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갖다 강요받는 거 굉장히 기분 나빠요. 자, 그래서 저는 나의 어떤 내 내면 속의 이 양심적인 자유를 나는 지키고 싶어요. 양심의 자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질문 잘못됐어요. 그건 나한테 양심을 털어라 이렇게 강요하는 질문이야. 잘못된 질문이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엄마가 다시 질문하겠죠. 너 양심이란 게 뭔데? 이러겠죠. 양심이란 내면의 자유이며 촉촉촉 이제 떠들어대야 되겠죠. 그죠? 제가 이제 포인트로 얘기하려는 건
어떤 그 차원에서 질문된 그 같은 차원에서 답변을 찾으려고 할 때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올라갈 수가 있고, 심지어 우리가 하는 게 이게 대화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은 그 질문 자체에 대한 우리의 평가도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실전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래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질문이라는 거는 우리의 답변을 그 질문 범위로 한정해서 나오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시험이 하필이면 이제 대학별고사 시험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게 대학에서 보는 시험이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러는 경우도,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그렇게 답을 하려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되죠? 나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나의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대화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논리적 사고 체계 이것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이상 내가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이게 대화입니다. 면접은 바로 그 대화란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겁니다. 어, 그 저기 이제 챗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제 건국대 학교에 대해서 알아달라고 하신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지금 건국대는 지금 바빠가지고 못 찾아봤어요. 나중에 이제 건국대 찾으면 제가 그때 뭐 챗으로 올리든 아니면 동영상을 올리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